아래 왼쪽 그림이 거기에 관련된 그림인데, 자, 가게에서 웃음가스를 한 주머니 가득 받아왔어요. 지금 들여 마시는 중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이미 들여 마셔서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예요. 가운데 여자는 지금 들여 마시고 있어요. 저런 모습을 보고 그 기분이 좋아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마음의 고통도 사라지고 저런 특성을 이용해서 마취를 하면 좋겠구나. 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또 외과 의사 외에 어떤 의사들이 저런 마취제를 열심히 찾았을까요? 치과 의사. 마취제 개발에는 치과 의사들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치통 자체도 굉장히 아프죠. 또 발치할 때도 마취를 하면 참 좋겠죠. 치과 의사, 외과 의사들이 아선화질소 써봤어요. 근데 성공을 거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양을 또는 농도를 좀 더 높였으면은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웃음가스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냥 웃음거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후보로 떠오른 게 에테르입니다. 에테르. 에테르는 지금은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방 후까지도, 한국전쟁 무렵까지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서양의 경우에는 19세기까지는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새로운 마취제들이, 더 좋은 마취제들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에테르도 참 좋은 마취제이긴 한데 더 좋은 마취제가 나왔으니까. 지금도 에테르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지만은 동물 실험에, 특히 작은 소동물 실험에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효과도 좋고 사용하기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테르를 사용한 그런 마취, 에테르 마취는 성공을 거뒀어요.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처음 마취에 성공했을 때 장면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장면을 재현한 거예요. 그 당시 사진은 없어요. 1846년 10월 달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하버드 대학 부속병원에서 처음으로 에테르로 마취를 했습니다. 치과 의사, 모튼이라는 치과 의사가 마취를 담당하고 외과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어떤 수술이었냐면은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이었어요. 지금은 뭐 종기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 뭐 큰 그 문제거리 아니에요. 하지만은 19세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랬고 뭐 서양에서도 종기는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영양 상태 좋지 않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으니까 잘생기기도 하고 저항력이 약하니까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종기 환자. 목 뒤에 종기가 생긴 환자인데 에테르를 마취하고 나서 종기를 갖다가 제거를 했어요. 수술하는 동안도 그렇고 수술이 끝나고 마취해서 깨어나서도 환자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 당시 미국 의학은 서양에서 선두는커녕 거의 제 뒤에 처진 정도였는데, 이 마취에서는 미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46년 10월 달에 에테르 마취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게 미국 전역으로 또 유럽까지 알려지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에테르를 많이 사용하게 됐고, 또 그걸 이용한 수술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에 이어서 클로로포름도 에테르와 버금가는 마취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데는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사람은
영국의 외과 의사이고 산부인과 의사인 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클로로폼 마취에 성공을 했어요. 산부인과 의사예요. 산모들이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클로로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른바 무통분만의 시작입니다. 마취술이 도입이 됐어요. 마취술이 도입되고 나서 이제 외과 의사들이 그때까지는 하지 못했던 수술들, 머릿속으로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마취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할 수 없었던 수술들을 과감하게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그렇겠죠? 1846년, 지금부터 160년 남짓되죠. 170년 채 안 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느 시대입니까? 조선 후기 시대. 이 시대에 비교적 안전한 마취를 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수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수술을 다 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엔 주로 종기 제거하는 수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복부 수술도 하게 되고, 20세기 들어와서는 흉부, 폐나 심장 수술을 하게 되고, 외과 수술을 1840년대 후반부터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마취도 잘 됐고, 또 외과 수술도 좀 계획대로 잘 된 것 같은데, 수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술 부위에 고름이 막 생겨나고 염증이 생긴 거죠. 그냥 그 부위만 생긴 게 아니라 전신적인 증상이, 막 열이 그냥 무섭게 오르고 폐혈증 같은 것도 생기고 한단 말이죠.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뭐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수술 부위에 병원체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전신을 벗어서 전신 증상도, 폐혈증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려는 병원체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미생물들, 박테리아, 바이러스. 모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킨 건 아니죠. 극소수만이 병을 일으킵니다. 어떤 거는 우리 몸에 이로운 것도 있고, 대부분은 이롭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고 그래요. 그중에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방에도 뭐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방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옷에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피부에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병원체가 있다 하더라도